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이제 그 통과가 돼서 대통령한테 갔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앞으로? 또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는 100%, 99%도 아니고 저는 100%라고 보고요.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절대 한치의 틈도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이게 재투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일정이 어떻게 되죠 일단? 아니, 그러니까 언제 이거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이제 행사를 하느냐, 2주인가? 2주 안에 해야 되니까 지금 언제가 정확하게 내일이 화요일이고 화요일에 국무회의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주 내에 거부권 9월 24일 아니면은 예. 10월 1일인데 쉬는 날이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좀 알아봐야 돼요. 좀 알아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10월 초에 10월 초 그러니까 중순까지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첫째 주나 뭐 이때쯤에 거부권 행사를 하면은 제가 예전에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보궐선거 직전에 재투표할 가능성이 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보궐선거 일정은 어떻게 되죠? 10월 16일인가? 10월 16일? 15일인가 16일 제가 15일, 헷갈리는데 16일. 약간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보면은 국정감사 좀 시작하고 좀 초반에 10월 7일인가 국정감사 시작하는데 그 시작하기 직전에 표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국정감사 중에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워낙 중요한 거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기사로도 보면은 언제까지 우리가 김건희 뒤치다거리 해야 되냐 자괴감 든다. 장성철 소장님이 또 다른 방송 나와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자괴감 느낀다 뭐 이런 얘기 막 전해주셨거든요. 그랬잖아. 자괴감 느끼는 사람이 좀 느끼죠. 많이 느끼죠. 아니 소장님은 그러신 거는 알고 있는데 참고는 있으니까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 그런 기류가 있어요. 아 그럼요. 저게 맞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결정적인 게 좀 그랬던 것 같아. 우리가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포대교에서 지시하고 막 뭐 얘기하는 거. 현지 지도 사진 같이 나온 거예요. 그 사진 그리고 거기 나왔던 메시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양식 있는 의원들도 이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한 장이 주는 힘이 컸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번에 재표결할 때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뭐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진짜 용산과 전쟁하자는 거고 그게 이탈표가 나와서 통과가 되면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여당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탈당할 수도 있죠. 저는 탈당 안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왜냐면은 끝까지 보호를 해야 되니까 저는 근데 이탈표 꽤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가까스로 통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과는 안 될 거. 예, 그러니까 어쨌든 8표 정도 나와야 되잖아요. 뭐 대략 뭐 이게 몇 명이 투표하느냐에 대해서 다르긴 하지만 8표, 9표 나와야 돼. 한 6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 6표 안팎으로. 이탈표가. 좀 예상되는 의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죽으라는 거지. 그래서 이름을 얘기를 하면은. 근데 의원들 몇몇 국민의힘 의원들 얘기 들어보면은 심상치 않아요. 김재섭 의원, 안철수 의원 이런 분들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또 특정인을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 근데 아니 본인이 그런 저는 의사를 뭐 계속 밝히니까 가능성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김재섭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굉장히 반대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깐 방송 때문에 만났거든요. 김건희 특검법 왜 반대를 했냐면은 이거는 공적으로 이를테면 문제가 되는 거 해야 되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어쨌든 사인 시절에 한 거니까 이거를 특검으로 하는 게 맞느냐 형식 논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생각을 본인이 평소에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를 하면서 아침에 만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영부인 시절에 한 거라서 특검 대상이 될 수도 있겠는데 본인이 주장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본인의 형식 논리에 따르면은 이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걸 떠나서 그냥 국민의힘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이 김건희 자리에 이때 문재인 정권의 김정숙이 아니면 노무현 때 권양숙 여사 그 영부인들이 전화 통화를 하고 문자를 주고받아서 그거를 그냥 뭐 공천 개입이 아니라도 논의라도 했다라고 하면은 가만히 있었겠나요? 탄핵이라고 했지. 자유한국당 의원이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탄핵하기가 특검은 당연하고 탄핵하겠다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런 여론은 모르지 않을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이탈자가 나올 것이다. 저는 이게 많이 꽤 나온다고 봐요. 통과가 안 된다고 해도 꽤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게 당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는 또 무슨 태도를 취할까? 한동훈 대표는 내일 이제 대통령하고 독대하고 안 하고 뭐 그건데 저는 지금 명분을 쌓고 있다고 봐요. 한동훈 대표가. 어떤 명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당대표직을 던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이제 진짜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여기에 내 정치적 생명을 걸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면은 나 그만두겠다. 저번에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한번 내가 비대위원장 그만두겠다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4월 1일 날 대통령이 이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가겠다라고 담화문 1시간 동안 본인이 줄줄줄 읽으니까 다 뒤집어졌잖아요, 당이. 그다음에 나 그만둘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뭐가 됐든 하여간 지금 명분은 쌓고 있다라는 거고,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지금 당장 뭐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닥치면은 사실은 지금은 윤석열 갑, 한동훈 을 이런 분위기잖아요. 정말로 그럴까 계속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갑을관계가 그렇게 설정되기 어려워진다고 봐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허세를 부리겠지만은 결국은 이거는 국힘에 달렸어요, 사실. 예. 의원들이. 지난번에 우리 박지원 의원하고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 한 번씩 출연했었거든요. 근데 두 분 다 분석이 일치하는 게 박지원 의원은 한동훈 대표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국민의힘 내에서 위상이 위험하고 금방 낙마할 수 있다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낙마 가능성이 얘기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차기 대통령 가능성이 없다. 딱 잘라서 얘기를 했어요.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국민이 선택 안 한다. 둘 다 그거를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직을 던지고 나가서 뭔가 윤석열 대통령과 맞서는 것보다는 사그라들 가능성이 더 크지 않아요? 아니 뭐가 됐든 근데 그러니까 그게 저는 뭐냐면은 낙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던지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가는 게 의미가 없고, 더 밑에서 안에서 뭐 이를테면은 친윤들이 쿠데타 일으킬 것 같고 뭐 이러면은 그거를 완벽하게 진압하기도 어렵고 그냥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것도 의미도 없고, 그러면은 차라리 나는 그냥 반윤이요라고 선언을 하는 차원에서, 지금 친윤으로는 대선 치를 수 없거든요. 누가 됐든. 그러면은 그런 미래를 위해서 잠깐 휴지기를 갖는 방식으로 어떤 명분을 가지고 던져버릴 수도 있겠다. 어쨌든 지금 뭔가 하나하나씩 지금 쌓아가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예. 여러 가지 분석은 김준일 평론가님이 잘 해주셨고, 앞뒤 뒷얘기를 좀 해드리면, 어제 박대출 의원의 그 자녀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홍철호 정무수석을 만나가지고 독대 좀 하자, 가서 말씀드려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홍철호 수석이 좀 분위기가 좀 그래요.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제 언론 보도가 그렇게 나온 건데, 한동훈 대표는 독대를 상당히 강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뭐냐면, 대통령님 사랑해요! 체코 화이팅! 와! 체코리아. 이거로 끝내려고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독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고, 대안으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3자 회동을 한번 생각해 볼까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그리고 이쪽에서는 한동훈, 추경호, 김상훈, 이렇게 3대3 회동을 통해서 왜 독대 안 해줘? 이러한 좀 비판도 좀 피해가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 거기서 좀 해볼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 생각과 판단이 그때그때 달라져가지고 분석하고 예측하는 게. 그런 모양새는 한동훈 대표를 좀 아랫사람으로 취급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여전히. 아니, 근데 계속 한동훈 그런다는 대표 거 아니야. 독대하겠다는 건 1대1로 문제를 풀어보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쟤 맨날 저래 막 맨날 뭐 사표 쓴다 그러고 검찰 때도 그랬어. 아니 냅둬 그냥,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독대가 된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한동훈 대표는요, 아니 자기 당대표로서 권위와 리더십을 인정해달라. 김건희, 그 다음에 최상병, 그리고 의료대란 이 문제 관련해서는 나에게 정권을 줘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다 뻔해져 있는데 한동훈 대표도 뭐 독대 해주겠어. 이렇게 뭐 얘기하는 모양이죠. 답답한 상황인데 답이 없어. 어쨌든 일정으로 보면 지금 뭐 국정감사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그 명태균 씨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더 나올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 왜 녹취록 공개 안 하냐, 캡처본 공개 안 하냐 이건데, 건네준 사람이 통비법에 걸려가지고 처벌을 받는다. 통비법이 되게 세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냥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에서 이것이 공개되지 않을까. 그래야 그 제보자를 보호해줄 수 있으니까. 그 약점을 노리고 명태균 씨는 니들이 공개해라. 지금 이런 거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나와서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해드릴게요. 천하람 의원이
명태균 씨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보낸 문서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명태균 씨 주장에 따르면 그 텔레그램 메시지를 DC가 실불사에 가지고 갔는데 천하람 의원이 사진으로 찍었다. 가지고 있다. 아, 있다니까. 그럼 천하람 의원 공개 못해요? 그것도 통비법 위반인가요? 우리 처음 토마토에서 그 기사가 나왔을 때 국회에서 면책특권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공개를 하고 질의를 하겠다. 그런 내용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냥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막 저쪽에서 고소하고 제3자 제보자 끌려가고 막 이러면 DC 또 끌려가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두려운 모양이더라고요. 미안하기도 하고. 아니 뭐 관련이 없으면은 싹 공개해도 될 것도 같은데 제보자가 다치니까. 제보자가 다치니까. 제보자는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애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에겐 진실이 더 중요하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10월 달에는 많은 것이 밝혀질 많은 것이 거예요. 밝혀질 국회에서 거다. 국정감사 때. 국정감사 10월에. 때 계속 이제 제가 예측하겠습니다. 어. 김건희 여사 녹취록도 국정감사에서 틀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녹취록 나온다. 네, 네.